운명파세요? 노력파세요? 솔직히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저는 20대 때 좀 다르고 1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른 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너 이렇게 변했어? 변할 수밖에 없죠. 그쵸. 또 서로 배려해주면서 맞춰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너무 내가 완벽한 관계를 막 꿈꾼다 이런 게 굉장히 한상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찾아왔는데요. 발렌타인데이 하면 사랑을 빼놓을 수 없겠죠. 사랑은 운명일까? 노력일까? 오늘은 이 주제를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렌타인 특집에 맞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 커플 팰리스의 은예솔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짠! 딱 저희 발렌타인 분위기 맞게 이렇게 와인도 짠! 준비했습니다. 그대의 눈빛에 cheers! 아니 그러면 예솔님은 운명파세요? 아니면 좀 노력파세요? 솔직히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운명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 좀 운명을 믿지 않거든요.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요. 그럼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운명파인지 노력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랑만 연애를 했어요. 첫눈에 반한다? 저는 첫눈에 빠진다 없어요, 한 번도. 우선 첫눈에 빠진다라는 거에 대한 내가 환상이 좀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첫눈에 빠져봤다? 진짜 쉽지 않다. 우선은 첫눈에 빠지기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얼굴, 맞아. 외모라고 하죠. 외모 이상형도 확실히 정해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또 제가 소나무 취향이잖아요. 맞아. 저는 제가 네. 슈퍼주니어 김기범님이 저의 완전한 소나무 취향이어서 근데 진짜 그 외모가 닮았다기보다도 그 느낌이 사실 김기범이 우리 때 되게 유명했던 거는 반올림의 여명이었거든요. 주여명. 그치. 그때 여명이 되게 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범생이 스타일 좋아했던 거예요. 조신하고 좀 소극적이고 뭔가 쑥스러움도 타고 범생이 같은 이제 꽃미남 스타일 그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아까 말했던 그 김기범 스타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간다? 제가 이제 공감을 못하겠는 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나는 연령대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 지금 감독님들이나 저는 20대 때 좀 다르고 1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른 것 같아요. 10대 때 좋아했던 스타일 조승우. 저 이상형 조승우. 클래식 영화 속에 나오는 조승우님의 그 눈웃음에 제가 빠져가지고 막 이랬죠. 그러다가 이제 런닝맨이 유행하면서 또 게리한테 빠진 거죠. 게리랑 조승우는 완전 다른 스타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것 같고 그때마다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도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애할 때마다 그 사람에 따라 제가 또 캐릭터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운명에 대한 정의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 그 여행길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내가 생각했었던 여행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갔을 때 만나는 사람과 같이 그때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을 제일 오롯이 많이 공유하고 그리고 나에게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내 나이대에 내 인생길에서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금 그때 제일 멋있어 보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저는 운명이즈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운명상이 뭔지부터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영화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먼저 비포 선라이즈. 비폰 선라이즈. 운명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죠. 비엔나로 가는 기차 안에서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아마 비엔나로 가는 기차에서 한 번씩 다 이 영화 속 장면을 떠올려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상상해본 적 있어요? 내가 혼자 여행에 가거나 혼자 비행기나 기차 탈 때 내 옆자리가 누구일까 두근두근.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운명론자인데? 또 뭔가 거기서 만나는 것도 운명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동수단 내가 너무 편하게 막 이렇게 그치, 나 맨날 안경 쓰고 타요. 굉장히 제일 편하고 싶다 보니까 그치. 여기서 내 운명을 만나고 싶진 않다. 아니, 만약에 김기범이 내 옆에 앉았어. 그럼 무조건 김기범이 제 옆에
제가 운명적인 사랑이라 생각해서 제가 갖고 온 거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게 1989년도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운명은 타이밍이라는 게 딱 그게 맞아요. 사람은 굴곡을 겪으면서 한결같을 수 없잖아요. 조금씩 변해가죠.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그게 20대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저 남자 진짜 별로야 라고 생각을 시작하는데 이게 10년 동안 쭉 같이 가는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얼굴이지만 대화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내면이 성숙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진짜 별로야 라고 했지만 이 30대에 만난 둘은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타임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10년 뒤에 만났을 때 얼굴 보면 사랑에 서로 안 빠져요. 여자애도 뭐야 이랬지만 하지만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진가나 이 사람의 성숙도 나를 얼만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대화를 해도 끊기지 않고 잘 대화할 수 있는가 거기서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운명은 타이밍이다. 그런데 예솔님 네. 되게 재밌는 게 운명적 사랑 꿈꾸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쵸. 나의 운명적인 만남. 근데 운명적 사랑을 믿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완벽한 운명적인 상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연애를 망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작은 문제만 생겨도 이 사람 내 운명 아닌가 봐 하고 바로 포기해버린대요. 너무 기대가 높아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둘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그 관계가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거를 사랑에 대한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화. 실제로는 없는 얘기.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 사랑 지수부터 같이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지수. 네. 나와 내 파트너가 서로를 충분히 사랑한다면 어떤 문제나 성격적인 차이도 우리 관계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처음 그 사람을 보자마자 알 것이다. 나에게 완벽한 파트너라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내 삶의 모든 빈 공간을 채워줄 것이다.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져 있다면 파트너를 볼 때마다 흥분되고 긴장될 것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흥분해서 소름이 돋을 것이다. 죽는 거 아니야?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그럼 예솔님 몇 점 나오셨어요? 저는 86. 86점! 저는 86. 80점에서 100점인 분들은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당신의 사랑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대화, 융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80점에서 100점이 나온 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점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62점이 나왔습니다. 60에서 79점은 당신의 사랑 지수는 나쁘진 않지만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여전히 낭만적인 이상과 환상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이 늘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내가 너무 환상이 없나 보다. 이 사랑이라는 게 예전에 설렘, 처음 빠질 때 그 설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설레는 것도 그렇게 크게 기대가 안 되더라고. 중요한 건 만약에 예솔님 이걸 우리가 20대 때 했잖아요? 달랐을 거야. 우리 여기 0에서 39 응급 상황 나왔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타이밍인 거예요. 제가 진짜? 20대 때.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 때. 그리고 지금 10년 뒤엔 30대 후반이랑 또 다르니까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운명이 즈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나 혹시 응급 상황 나와서 나 위험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신화,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느 게 환상인지 구분해야겠다. 그걸 안 것만으로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끔 영화 같은 거 같이 남자친구랑 보러 가면은 영화 속의 남자는 너무 말도 예쁘게 해주고 완전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것 같은데 내 남자친구는 말을 잘 그렇게 예쁘게 안 해줘. 그러면 에잉?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에 약간 이런 신화를 영화에 빗대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소중한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어쩌면 또 사랑에 대한 다섯 가지 신화에 빠져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사랑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신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알 것이다. 나에게 맞는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완벽한 파트너라면 모든 면에서 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것이다. 누군가와 강렬한 성적 공명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일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5가지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인 거예요, 신화. 신화, 없는 말. 신화. 저기 아래서 깨어난 주몽이 진짜로 아래서 깨어났는가 싶을 정도로. 여기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완벽한 사랑. 모두가 나에게 맞춰준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사랑에 대한 개념이 나이가 들어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20대 때는 설레고 궁금하고 막 호기심에 도파민 뿜뿜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성격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꼰대가 되어갈 만큼 경험을 통해서 다져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력해야죠. 맞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노력하는 연애가 훨씬 오래 간다고 합니다. 스턴버그의 삼각형 이론을 보면은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헌신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서로에게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주면서 맞춰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런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커플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오래 하는 거 싫어해.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전화를 오래 하고 싶어. 그래도 상대방이 조금 나는 오래 하는 게 좋아 라고 말은 하지만 바로 강요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작은 노력들 난 이 사람 좀 배려하고 있다라는 걸 좀 지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갈등이 있었을 때 이거 좀 폭력적인 게 아니라 좀 대화로 해결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하고 싶은 게 바로 나화법이거든요. 보통 이제 갈등이 있을 때 너는 이런 게 잘못됐어 이런 게 잘못됐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서운했어. 대화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서운했고 이런 부분에서 연인으로서 조금 속상했다라는 것만 잘 얘기해줘도 상대방도 내 감정을 잘 받아들여주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 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인 간에 서로 건강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나 대화법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좀 변화하는 부분들에서 적응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인들이 쌓여오는 게 그거잖아요. 연애 초반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너 이렇게 변했어. 변했어? 변할 수밖에 없죠. 그쵸. 왜냐면 처음에는 사랑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또 그때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아요. 안정적인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변화의 과정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은 노력도 하고 대화로 해결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지 않을까. 맞아요. 정말 서로 존중하는 대화 습관 정리하자면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 책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그 학교 교수님들 찾아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제가 나온 씨가 너무 막 갈등도 많고 헤어지고 싶어서 이 사람이랑 헤어질지 말지를 물어보러 갔어요. 교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 사람과 헤어지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애가 끝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연애였냐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킨 연애였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연애를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서로를 갉아먹는 연애인지 아니면 서로가 성장시킨 연애인지를 계속 좀 보려고 하고 계속 또 성장시키는 연애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래 사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 진짜 이 사람 이런 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갑자기 나 옛날에 썸 탔던 이 사람이랑 사귀었으면 차라리 나았을까? 이러기도 하고. 그것도 환상이지. 아시죠? 점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안에서 새롭게 보는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보다 보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이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너무 내가 완벽한 관계를 막 꿈꾼다. 이런 게 굉장히 환상일 수 있다. 예술님 좀 비슷한 사람 있으세요? 저는 원래 사람한테 그렇게 기대가 안 커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연인 간의 그 갈등 있잖아요. 너는 이랬잖아 라고 생각했었던 그 틀에 그 사람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편하다 이 사람이 나랑 다 100% 다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 더 많이 사랑해 주시라 그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첫눈에 반한다. 그래서 뭔가 첫눈에 끌림으로 운명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결국 노력 없이는 지속되지 않는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성찰이다.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까 저희가 테스트도 해봤잖아요. 네. 나는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같이 보신 분들도 저희랑 같이 대화하시면서 어디에 정도에 와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끝 엔딩 멘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21살 때 대학 수업에서 이 21살 책을 읽고 쓴 에세이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 에세이 우와. 숙제를 100장을 썼거든요. 대박이죠. 그 100장의 마지막 장에 있는 문장인데 같이 좀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정말 재밌는 모험이다. 내가 사랑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가끔은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길을 잃을 때도 있겠지만 사랑이란 모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특별하고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사랑의 모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도 좋다. 내 모험의 끝에 아무 피해자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정말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내가 내 파트너랑 굉장히 성숙하게 사랑을 하고 있나? 아니면 좀 괴로운 사랑을 하고 있나? 아니면 앞으로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들 즐거운 발렌타인데이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